우리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내가 진짜 원하던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 돈이 많아지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현실이 만들어지면, 뭐뭐 하면. 저도 정말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한때 난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가지 생각이 올라왔어요. 과연 나한테 아이가 생길까? 또 한쪽에서는 아직 내 몸과 삶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기다리고 원하면서도 어쩌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 정말 하늘에서 나의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한테 와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긍정적이고 즐거운 아이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하늘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아이에게 엄마는 너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그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자. 그때부터 제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애쓰는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랑 함께 살아갈 제 모습을 먼저 살아보기로 한 거예요. 콧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것도 즐겁게 먹고 길을 걸으면서도 즐거운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들, 혼자 있을 때도 웃는 나의 모습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너랑 함께 할 때 엄마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 너와 함께 이런 곳도 한번 가보고 싶어. 엄마는 이렇게 즐겁게 살고 싶어. 아이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삶의 감정을 먼저 느껴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지금의 첫째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물론 아이가 찾아온 이유를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 삶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매달리던 의식에서 아이와 함께할 행복한 나를 느껴보는 의식으로 제 집중이 이동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나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하루 종일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곱씹거나 불편했던 대화들 안에 머물러 있거나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강하게 느낀다면 결국 나의 내면에서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왜 돈이 없지? 왜 돈이 늘 부족하지? 아, 이번 달도 이렇게 카드값이 다 나갔다. 언제쯤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까? 이 생각만 계속 반복한다면 나는 돈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돈이 없는 나예요. 사랑을 원하면서도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한테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지?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 의식이 집중하는 곳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지 않는 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반복적으로 집중하고 있느냐입니다. 제 책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뇌와 몸의 세포는 일종의 기억 저장소처럼 작동을 해요. 어제 받았던 스트레스,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실패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느 순간 그 감정을 너무 익숙하게 느껴져서 습관처럼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 걱정을 다시 하고 어제 사람을 미워하고 어제 문제를 떠올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몸과 감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의 감정으로 아침을 열면 오늘 하루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루라기보다 익숙했던 과거의 연장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과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의 감정을 억지로 긍정으로 덮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먼저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과거의 감정에 나를 묶어두고 있네? 아, 지난 기억으로 나는 오늘 하루를 또 열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우리의 뇌와 몸은 나의 감정으로부터 분리하게 됩니다. 그 분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변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만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괜찮아, 나는 풍요로워,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몸에서는 불안하고 가슴은 가끔 답답하고 긴장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원하는 미래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감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졌을 때 내가 느낄 여유로움은 어떤 느낌일까? 사랑받고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나의 가슴은 얼만큼 뛸까? 꿈을 이룬 내가 느끼는 현실은 어떤 상태일까? 그런 감정들을 지금 이 순간 조금씩 매일 반복적으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질문하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지금 어떤 느낌일까? 라고 내면으로 의식을 집중해 보는 거죠. 내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아침 나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까? 그 상태를 미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 몸과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경험을 쌓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돼요.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꿈이 이루어지면 감사할게요. 돈이 많아지면 베풀게요. 사랑받으면 사랑할게요. 저 사람이 친절하면 나도 친절할게요. 순서를 바꿔야겠죠? 내가 먼저 감사해보면 어떨까?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내가 먼저 마음에서 풍요로움을 느껴보면 어떨까?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보면 어떨까? 이건 현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돈이 부족한데 나는 억만장자야 라고 억지로 믿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너무 힘든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 라고 감정을 억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내가 어떤 에너지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택권을 줄 때 우리는 자기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돼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해진 후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진 후에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꿈을 이룬 후에 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 여기까지 정말 잘 왔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오늘 조금 지쳤다면 괜찮아, 오늘은 조금 쉬어도 돼. 그리고 실수를 했다면 괜찮아, 이 경험에서도 나는 성장하고 배우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에게 주는 거죠. 현실의 부족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에너지를 다시 돌려주는 것,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아름답지 않을까요? 더 이상 자신을 혼내지 말고 과거의 생각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익숙한 패턴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괜찮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세상과 억지로 싸우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집중은 내면으로 향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아주 간단한 의식의 리셋을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에 리셋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을 감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느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싶지?
감사, 평온, 기쁨, 사랑, 풍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감정을 나의 몸으로 느껴보세요. 1분이어도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중간에 내가 마음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지? 내가 집중한 그 에너지는 나를 어떤 현실로 데려갈까?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나의 몸을 느껴보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한 것 하나를 찾아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와, 오늘 이런 것도 해냈네? 와, 이렇게 밥도 맛있게 먹었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더 가까워졌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사랑스럽고 조금 더 풍요로워진 나, 그 느낌을 품은 채 잠드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의식, 생각에 집중이고 그 집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방향성입니다. 명상 안내를 하면서 대부분은 완벽하게 자신의 상처를 없애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완벽하게 과거의 상처를 없앨 수는 없어요. 힘든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게 나를 포기할 것인지 우리는 주인이 돼야겠죠. 오늘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감정의 상태를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경험치를 쌓는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미래를 오늘의 내가 먼저 살아보세요. 제가 아이를 기다리던 시절에 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내면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저의 집중을 바꿔준 거예요. 아이를 기다리는 나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나로, 부족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나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질문을 통해 저의 의식이 방향을 잡은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어떤 말투를 사용할까? 그 사람의 표정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 사람의 말투로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해보고 그리고 여유로 하루를 보내보세요.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내가 되어서 과정 속에서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나를 존중해주고 즐겨보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오늘 하루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행복하시고 마음껏 웃으시면서 유쾌한 창조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울가이드 마이트리였습니다.